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랑과 그리움의 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녀 시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기녀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양반들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옆에 이제 기녀가 앉아서 술도 따라주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검은곡 이렇게 연주도 해주고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시도 읊으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종합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 잘 지어야 되고 연주도 잘해야 되고요, 말도 잘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얼굴도 이뻐야 되는, 그래서 종합 예술인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약간 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기녀들은 이런 시조를 쓸 정도로, 이런 시조를 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감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양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학식도 갖추고 있는 아주 이제 똑똑한 여자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랑의 시조하고 홍랑의 시조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이제 그 기녀들의 시조의 이름들을 보면 랑으로 끝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름들이. 그래서 계랑 그리고 홍랑의 시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계랑의 시조가 이 사랑과 그리움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배우는 그런 시조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작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화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에서 이화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안 눌러졌나 봅니다. 자, 이화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화가 무슨 꽃이냐면 백꽃이에요. 백꽃. 그 먹는 배 아시죠? 그 배에 그 나무에 피는 꽃인데 그 꽃이 하얀색이에요.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작으면서도 앙증맞으면서 이쁜 꽃인데 보통 이제 이화꽃이 나오면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꽃은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우죠. 자, 우는 뭐냐면 비우자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비가 오는 거니까 어때요? 하강적 이미지죠. 약간 좀 하강적 이미지는 좀 슬픔의 이미지, 이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화우, 그러니까 막 백꽃이 막 비처럼 이렇게 막 흩뿌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봄에 님하고 울면서 막 잡으면서 자, 이별을 했다. 님하고 봄에 이별을 했다는 얘기죠.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자, 추풍은 봄바람이죠. 자, 그러면 제가 봄이라고 했나요? 가을바람이죠. 자, 제가 정신이 없나 봅니다. 자, 가을바람이죠. 자, 그래서 가을바람에 낙엽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이미지예요? 그렇죠.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뭔가 슬픔의 이미지죠.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도라고 하는 보조사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뭐 나도 이제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님을 막 아직까지 못 잊어서 막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나를 생각할까?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님도 나를 생각해 줄까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화자의 어떤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천리가 나오는데 이 천리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거리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심리적인 거리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슬픔의 어떤 깊이, 자신의 어떤 그 슬픔의 깊이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진짜로 뭐 천리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공간적으로 진짜 이제 천리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지금 너무 슬픔의 어떤 그 깊이가 깊다 보니까 멀리 지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님하고 지금 이별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외로워요. 예, 정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자, 꿈만 오락가락 하고 있다. 자, 외로움만 자기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떠세요? 어떤 사랑과 그리움이 아주 애절하게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화자는 그럼 누굽니까? 나입니다. 자, 우리 나라고 합시다.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님과 이별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그리워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랑의 시조를 볼게요. 자, 홍랑은 자, 맷버들 가래를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신은 창밖에 싱거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입고 나거든 나인가 좀 생각해달라 여겨달라 라고 지금 보고 있죠. 자, 이 맷버들은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려서 꺾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맷버들 중에서도 이쁜 거 있죠. 예, 자, 이쁜 것만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맷버들 중에서 이렇게 가려가지고 꺾어서 누구한테 보낸다? 님에게 보낸다. 꼴리 여기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무슨 법 썼어요? 도치법. 의손대는 에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없는 부사격 조사예요. 예전에 있었던 부사격 조사. 자, 그래서 자신은 잠자는 창밖에다가 이 꽃을 심어서 좀 두고 봤으면 좋겠다. 자, 소셔라고 하는 거는 바라는 거죠. 소망을 하는 거죠. 예, 자는 창밖에다가 이 맷버들을 자, 심어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밤비에 세입 있죠. 세입. 자, 세입은 그러면은 누굴까요? 화자죠. 화자의 분신이죠. 나면은 나처럼 생각해달라. 나인가 좀 약간 여겨달라. 라고 또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님에 대한 어떤 사랑, 정성, 그리고 그리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화자는 나입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님에게 맷버들을 꺾어서 보낸 상황이잖아요. 님에게 맷버들을 보낸 상황이다. 그리고 어때요? 주제는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죠. 자, 이게 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정성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뭐든 좀 보내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홍랑도 님에게 자신의 어떤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이 맷버들을 이제 보내서 님이 나처럼 생각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가는 임을 그리워하는 하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2번 가의 이화우가 흩날리던 계절에서 추풍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로의 시간의 거리감을 통해서 이별의 슬픔이 심화되고 있다. 3번 가의 외로운 꿈은 화자의 정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하자가 지녔던 감정을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간곡한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대상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를 사용해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몇 번인가요? 자, 제가 읽었을 때 바로 캐치하셨죠? 예,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하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예, 이거는 맞는데 여기 보면 자기의 감정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후회하는 감정은 없어요. 예,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시조 두 편을 살펴봤는데요. 옛날 이런 기녀들의 자신의 어떤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시조들을 두 편을 살펴봤어요. 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이런 시들을 좀 보면 더 자신의 감정이 더 배가 되고 더 나의 어떤 정서가 더 뭐라고 되죠? 더 깊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그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시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강의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